예, 스님, 행복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처음 이제 머리를 깎았던 날, 그때 그 좀 생경했던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음. 출가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까지는 진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수준의 어떤 해방감, 그리고 행복감 같은 것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쭉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겠지만, 뭐, 그거는 제 번뇌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그냥 전반적으로는 그 하루하루가 늘 마음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복도가 이전에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이 행복들은 전부 가짜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출가 이후에 그 편안함이나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게 어떤 차이인지 초반에는 잘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현재 상태를 좀 계속 이해해 보려고 왜 행복한지 이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고민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첫 번째로는 좀 물리적인 환경인데 바깥에서는 제가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의 생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과 계속해서 타협하고 누군가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 또한 내 선택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제 삶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24시간을 온전히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24시간 그냥 수행을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진짜 내가 괴로움의 소멸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행복의 방향성과 그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방식들이 일치하니까 행복감을 경험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탐욕과 성냄 없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해진다는 것? 가진 것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서 어떤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거, 그 행복이 결국에는 어떤 마음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를 정말 실감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흡 수행 중에도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으면 어떤 강렬한 행복 같은 것들을 수행의 단계별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출리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경험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 전반적이고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일상적인 이런 마음들도 어떤 벗어남의 행복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에서는 좀 그거에만 좀 국한돼서 좀 더 약간은 이제 외부 자극이 다 없어지니까 좀 더 극적으로 이제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일상으로만 돌아가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자기 욕망을 쫓아가거나 바쁘게 또 욕망을 동력으로 해서 계속 달리게 되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세속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욕망을 동력으로 해서 계속 달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에 있으면 아까 질문자도 이야기했지만 생계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멈출 수가 없고 멈추면 도태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일단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뭔가 생계에 대한 압박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세속처럼 그렇게 풍족하게는 살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절에서 새끼 먹고 사는 거에는 크게 지장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계를 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욕망을 쫓아오고 이런 거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내가 욕망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나 스스로도 만족감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끊임없이 달리지만
그게 만족감은 별로 높지 않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욕망의 특징 자체가 뭔가를 얻고 나면 바로 그게 이제 보상을 이제 취하고 나면 그게 또 만족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찾아서 또 계속 달려야 돼요. 이거는 뭐 요즘 뭐 뇌과학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더라고요. 어떤 거에 이제 도파민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 만족되고 나면 이게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뚝 떨어진다 하거든요. 그럼 또 결핍이 생겨서 또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충족하기 위해서. 그게 일종의 감각적인 욕망의 메커니즘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욕망을 쫓아가서 뭔가 실현할 때까지는 또 행복하지만 실현하고 나면 또 불만, 이게 뭔가 공허해지고 뚝 떨어지고 뭔가 또 새로운 걸 찾아 헤매야 되거든요. 이 욕망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출가의 삶이라는 건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뭔가 그렇게 달리는 마음이 쉬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여기서 모든 삶의 방향이 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욕망을 내려놓고 놓아버리는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삶에서 만족감을 욕망은 적고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점차 적어지지만 내면의 만족도는 오히려 더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이제 그게 진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욕망을 쫓아가서 뭔가 실현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거는 끊임없이 뭐 좀 쉽게 말해서 도파민 수치를 확 올렸다가 뚝 떨어뜨렸다가 이 균형을 이게 항상 수치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올라가면 또 떨어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으로 해서 오는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이게 진폭이 크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 수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이런 거는 뭐 좀 뇌과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욕망으로 달리던 그 마음을 쉬어버리면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고요함이 쫙 유지되면서 만족감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이제 질문자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오히려 출리의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욕망을 놓아버리면 내가 뭔가를 얻는 것도 없는데 뭔가를 많은 걸 성취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욕망을 놓아버린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거죠.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짜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걸 저도 그냥 막 어렴풋이 혹은 단순하게 이게 뭔가 욕망으로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좀 마음이 좀 쉬어졌다고 생각되던 순간부터 이렇게 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연물들의 어떤 색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원래 이렇게 어떤 자연물들 간의 경계가 이렇게 뚜렷했었나? 원래 이렇게 주변이 고요하고 조용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감각이 좀 더 선명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탐욕이나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저에 대한 기대나 욕심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내려놔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좀 그런 비슷한 걸 좀 내려놨다고 생각이 되던 어느 시점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절대적으로 많진 않지만 전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아직 형성하지 못한 어떤 미숙한 조건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배우려고 하게 되고 또 삶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더 성숙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게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가리지 않고 좀 배우려고 하게 되는 마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좀 일어나는 것도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더 놀라운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마음이 쉬워지면서 굳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마음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많이 움직일 때는 생각에 묻혀서 감각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계속 생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뭘 느끼고 있고 우리가 뭐 밥을 먹으면서도 사실 막 머리가 복잡하면은 밥이 코로 들어간지 이것지도 뭐 입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밥을 먹긴 먹지만 그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이 점점 잦아들고 생각 없이 이제 현재 감각에 머무는 그런 이제 힘이 좀 산매력이 생기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눈으로 접하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감각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탁 보여지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이렇게 밝고 또 깨끗한 게 있었는가. 또 하늘을 보면 과거보다 더 푸른 것 같고, 꽃을 봐도 더 이제 선명하고. 그런 감각이 좀 뚜렷해지는 거는 이제 마음이 쉬어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같은 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생각들이 또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게 조금씩 놓아지고 나라는 개념, 나라고 하는 것도 조금 놓아지고 또 나를 주장하고 막 나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 쉬어지다 보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나만 내 것 처리하기 바쁜 내 번뇌 처리하기 바쁜 이런 세상에서는 그런 여유가 안 생기는데 내 마음에 이제 그런 여유가 좀 생기면 주변도 돌아보는 힘도 생기고 나를 볼 때도 좀 더 나의 어떤 독립적인 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타인에게 이제 배우는 힘도 더 강해지죠. 나를 그렇게 내세우는 힘이 약해지면 타인의 것을 받아들이는 힘도 더 강해지겠죠. 자만이 강한 사람은 절대 못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자만이 놓아질수록 타인의 이제 장점이나 이런 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강해지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쥐고 있던 거, 나라고 생각하고 아상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걸 계속 쥐고 있고 내 생각, 내 욕망 이런 걸 쥐고 있던 것들이 점차 이제 이렇게 빛바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방어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런 방어막들이 이제 점점 놓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타인과의 관계도 좀 더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 타인과의 어떤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좀 자애롭게 서로 이제 수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쉬어진다라는 말은 되게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그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연쇄작용 같은 것들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악연이라고 하는 또는 아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퍼져나가는 번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주 핵심적인 자만이라든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뭔가에 대한 내 견해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정말 핵심적인 것들인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서서히 이제 빛바래기 시작하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것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그런 비유, 고구마 줄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핵심 제일 큰 거 하나 이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줄기들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하나가 이래 풀어지면서 전반적인 게 서서히 풀어지고 하나가 꽉 쥐고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또 파생된 번뇌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이제 놓아지기 시작하면서 또 오는 마음의 연쇄 반응이랄까요?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놓아버린다, 마음이 쉬어진다 하는 건 결국 대표적인 게 가래와 자만, 사견 이런 걸 쉬는 거거든요. 뭐 성내면 이거에 다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쉬면 쉴수록 이제 특히 나라고 하는 이
견해 이런 게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이제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쉬워지면 그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